beaucoup parce qu'il y a beaucoup de choses différentes comparées à la nourriture française, musique que j'aime beaucoup. Et aussi la langue, je la trouve très 프랑스인들의 자부심, 파리의 심장부라고 표현될 만큼 역사 깊은 장소,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소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박물관의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7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화 약 4,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음에도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전 예약자만 4,000명이 넘었고, 현장에서도 입장권이 계속 팔려나가 단 이틀간의 행사에 약 7,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특별한 행사. 미리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 밖으로 길게 줄을 서고 기다려서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힘을 모아 이틀에 걸쳐 개최한 2022 파리 K푸드 페어입니다. 일단 이번 한식 행사가 열린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곳에서 한식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의미가 좀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브르 궁전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300년도 더 전인 1700년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장소에 우리의 한식을 알리는 공식적인 행사가 개최된 것이죠. 이 궁전은 원래 바이킹의 침입으로부터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 세운 요새인데요.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왕실에서 수집한 미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루브르 박물관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미술 전시관이었으나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집권한 이후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예술품을 매입, 선물, 약탈하면서 전시의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의 225개 전시실에는 그리스, 이집트, 유럽, 프랑스 왕실 보물, 조각, 회화 등 약 40만 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셀 수 없이 많고, 전체 작품을 한 번씩 보려면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흔히 세계 3대 박물관을 꼽을 때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고정적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루브르 박물관과 우리나라의 한식의 조합이라니 새삼 놀라운 조합인데요.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 바로 아래에서는 김치와 비빔밥, 떡볶이 등 우리 한식을 먹기 위한 인파로 북적이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합니다. 행사 개최 측은 프랑스 현지에 코로나19 대응이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국내 식품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과 현지 맞춤형 K푸드 홍보를 위해 대규모 오프라인 한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식 홍보 행사는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 개최되었는데, 이번 2022 파리 K푸드 페어처럼 인파가 많이 몰린 오프라인 행사는 없었다고 하죠.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들도 길게 늘어진 입장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의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한류 콘텐츠가 성장한 것이 커 보이는데요. 한류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공략이 어렵다 여겨졌던 유럽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의 한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던 차에 유럽 현지에서 열린 오프라인 한식 행사.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한복까지 갖춰 입고 박람회에 참여한 외국인도 있었으니 성공적인 개최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방문한 관람객의 연령층은 10대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프랑스인, 그리고 프랑스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은 직접 한식을 만드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던 한식을 보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식 맛보기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한쪽 공간을 편의점처럼 꾸며놓고 즉석 라면 기계를 설치해 라면과 떡볶이 등 분식류를 시식할 수 있는 부스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분식집은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한식이죠. 고추장과 같은 전통식품이 주된 재료라는 점도 특징인데, 외국인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매콤한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맛이 호평일색이었다고 하니까요.
한식의 세계화가 정말 빠르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관람객의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파리로 가족 여행을 왔다는 프랑스인 줄리아는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맛보고 정말 맛있다고 연신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처음 맛본 떡볶이의 맛에 한껏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뜨거운 물과 소스를 부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떡볶이 밀키트도 현장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맛을 본 관람객들의 구매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떡볶이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니 한국에 여행 와서 각종 떡볶이를 맛볼 외국인들의 인증샷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현지인들이 K푸드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통, 현대, 미래를 컨셉으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는데요. 김치와 잡채 같은 대표적인 전통 한식을 포함하여 한식의 주 재료로 쓰이는 고추장, 된장과 같은 여러 전통 장류, 오미자차나 막걸리 등의 한국 전통 음료와 주류까지 흔히 아는 한식만 소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한식을 소개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게다가 행사 중간중간 태권도와 K-팝 댄스 공연도 열렸고 김치와 한국식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요리 수업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일찌감치 마감된 김치 만들기 수업 코너에는 김치를 만드는 참가자보다 직접 만들지는 못해도 수업이라도 듣기 위해 몰린 청강생이 더 많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한식 요리법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느껴집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건식 식단이 유행하는 추세에 맞춰 행사 마지막 날에는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연선 셰프가 한국의 식재료로 비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고 미셸링 1스타 셰프 에릭 트로숑과 장이브 리오 전 부산대 교수 등이 한국 음식을 주제로 진행하는 토크쇼도 열었습니다. 한식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비빔밥과 채소, 나물이죠. 비건 식단이 유행하는 현대시대에 한국의 채식 식단은 큰 인기를 끌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식품 기업들 간의 대면 수출 상담회와 마켓 테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29개 수출 업체와 유럽 13개국 51개 회사의 바이어가 270여 건의 수출 협약 상담을 진행했고 약 4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직접 눈으로 본 덕분인지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한식 수출 관련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식을 주제로 한 한식 박람회라지만 사실상 종합적인 한국 문화 박람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럽, 그것도 프랑스의 중심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많은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식이 더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국이나 새롭게 한식이 뜨고 있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식을 쉽게 맛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